오늘 자장을 맡아 진행을 해주실 중앙대 하상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도와드릴 중앙대 하상도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식품산업 글로벌 트렌드와 합리적 표시광고 방안이라는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식품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군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식품산업인 급변하고 있는데요. 장기 보존식품, 냉동식품, 멸균식품, 건조식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택트 시대 소비 증가에 따른 혁신 성장 산업이 부상하고 있고 편의점 구매, 온라인 주문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 및 면역 관리가 필수 요소로 부상하며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도 폭증했습니다. 바이러스 등 동물 유래 병원체 지속적 발생으로 동물성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고 대체육, 신식품, 신소재 식품 시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안전을 넘어 안심식품을 찾고 있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뿐 아니라 제조자의 무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 광고 규정을 통합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특별법, 식품 표시 광고법이라고 부르는데요. 2018년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 표시 광고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 광고 규정을 통합하고 거짓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는 표시 광고 기준을 정립, 표시 광고 사전 심의 제도를 자율 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 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 홍보 의무화 등입니다. 법 시행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의 웨비나가 마련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에 K푸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로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웨비나 첫 순서로 유로모니터 문경선 총괄연구원님께서 식품산업 글로벌 트렌드를 조망해 주십니다. 자, 문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로모니터 문경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식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K푸드도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좀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우리 K푸드가 이제 앞으로 좀 글로벌 시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유로모니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요, 이 오늘 발표 자료에는 유로모니터의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이 활용이 되어 있어서 무단으로 재사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안내 문구 잠깐 드리고요. 유로모니터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시장조사 기관입니다. 현지 언어로 현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조사한 데이터나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한 100개 국가 또 플러스 모델링 국가 200개 정도 국가들의 데이터와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글로벌 FMCG 한 30여 개 산업군에 대해서 매년 다양한 분석 자료들 또 경제 지표나 뭐 푸드 앤 뉴트리션 내지는 뭐 다양한 소비자 컨슈머 그 서베이 관련된 자료들도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 자료는요, 특히 가공식품, 패키지드 푸드나 헬스 앤 웰니스, 뭐 푸드 서비스 이러한 산업군 자료들과 헬스 앤 뉴트리션 이나 뭐 컨슈머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소비자들의 라이프 패턴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크게는 글로벌 코로나 시대에 과연 이 K푸드가 어떻게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크게 한식 반찬과 뭐 우리의 힐링푸드 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K푸드라고 할 수 있죠. 한국 만두가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만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뉴 노멀 라이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우리들의 일상이 좀 집으로 제한되는 게 있죠.
지금 그래프 보시면 저희가 한 1월, 2월 달쯤에 유로모니터가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인데 이미 47%의 소비자들이 집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최소 그 정도는 집에서 일을 한다라고 응답을 할 정도로 근데 사실 이게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면서 더 많은 비율이 집에서 일을 하고 학교도 대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집콕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집에 그렇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집밥도 더 많이 먹게 되겠죠. 그래서 유로모니터의 외식 산업 시장 조사를 좀 보시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굉장히 빠르게 그래프가 꺾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에 예상을 할 때 하반기에 좀 이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연간 한 22% 정도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금 다시 제2의 팬데믹이 오면서 아마 2020년도에 전반적인 외식 시장은 더 빠르게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밑에 주황색, 하늘색 그래프 보시면 우리의 외식 산업이 전반적으로 뭐 투고, 테이크어웨이나 내지는 이제 배달 산업으로 이렇게 중심이 좀 옮겨가서 관련된 부분들은 급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이 외식이 다 집으로 집밥 형태로 옮겨오면서 전반적으로 외식 산업 자체가 좀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가공식품 시장, 글로벌 가공식품 시장을 보시면 이 패키지드 푸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한 연평균 3% 정도 수준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데 반해서 2020년도에 무려 8%까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뭐 HMR이나 RMR 같은 형태의 집밥으로 많이 옮겨져 왔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들어가 보면 사실 10년 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똑같이 집밥에 의존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때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요리들을 많이 해서 드셨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식재료 관련된 카테고리들이 좀 급성장을 보였다고 하면 올해는 그 10년 전보다 훨씬 더 집밥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요리를 해야 되는 수고로움,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디밀이 있겠죠. 한국에서는 보통 밀키트라고 얘기를 하는 뭐 디너 믹스 같은 카테고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약 20% 정도 성장을 했고요. 한국에서만 해도 85%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면역력에 지금 굉장히 관심들 많으신데 면역력처럼 뭔가 이 기능성이 특화되어 있는 Fortified Functional 이쪽 기능성 카테고리도 작년까지 좀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거에 비해서 올해 큰 폭으로 성장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뉴 노멀 라이프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상 공간에서의 뭔가 활동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는 건데요. 지금 사실 이 웨비나도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요즘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여행 못 가서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랜선 여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여행을 잘 못하게 되는 이런 시기에 한국처럼 그동안 여행 강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던 국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실 최근에는 이 코로나, K방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글로벌에서 한국의 위상이 좀 긍정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소비자들 중에서 과연 한국이란 나라의 음식은 뭘까라고 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K푸드의 관심을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쉽고 다양하게 이제는 K푸드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트러블 통계 자료를 잠깐 보시면 2017년도에 사드 때문에 이 국내 관광객 수가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 모습인데 2020년도에 다시 어쩔 수 없이 지금 확 꺾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5월 초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같이 서울 나우라는 영상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 서울에 여행을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의 관광
이렇게 영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조회수가 1,7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이게 단순히 그 저희 한국에 들어왔던 여행 관광객 숫자랑 비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이 랜선 여행으로 서울에 관심을 보였던 이 조회수가 1,700만을 일주일 만에 넘어섰다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 랜선 여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가상 여행 시대에 이 랜선 여행을 위한 콘텐츠들이 앞으로 더욱더 발달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K푸드의 글로벌화가 더욱더 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어떤 매운 음식, 포장마차 음식들이죠.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좀 집에서 실제로 만들어 먹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이런 안주류 음식들이 기성품으로 출시가 되면서 좀 관련 시장을 굉장히 많이 좀 성장을 시키고 또 외국인들도 이런 거를 좀 더 한국에 굳이 가지 않아도 쉽게 접해볼 수 있네라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제로 그 K-드라마 내지는 또 굉장히 인기 있는 우리 아이돌 K-팝 가수들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뭐 브이로그 같은 걸 통해서 일상생활을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자주 노출이 되면서 실제로 이런 K-푸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글로벌 소비자가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국관광공사가 그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 관광을 온 목적이 음식 때문이다. 음식 탐방을 위해서 한국을 찾았다라는 응답이 2014년도에 40%대에서 작년에 61%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통계고요. 또 한국에 왔을 때 기념품으로 꼭 사가지고 가야 하는 쇼핑 목록에 대한 질문에 이 가공식품류가 54%를 차지하면서 거의 화장품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이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돌처럼 멋진 오빠 가이드들과 같이 한강에서 치맥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정말 포장마차를 같이 다니면서 뭔가 야식 문화를 경험한다거나 이런 투어 상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현재 지금 코로나랑 맞물리면서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K푸드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코로나가 좀 베네핏이 있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글로벌 뉴 노멀 시대에 K푸드가 어떻게 더 나은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식 반찬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최근에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서스테이너블 라이프 이런 뭐 동물 복지에서부터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식습관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유로모니터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러라도 이런 서스테이너블 라이프를 위해서 고기 섭취 내지는 유제품 섭취,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나 스스로 좀 제한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응답이 2019년 대비 조금이긴 하지만 2020년도에 좀 성장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지테리언 인구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K푸드의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늘 일상에서 먹는 한식 반찬들이죠. 여러 가지 찬에 찌개랑 밥 있고 비빔밥 같은 제품도 그렇고 된장찌개에 두부 넣고 김치랑 같이 먹는 밥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친근하게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식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도 항상 쌈에 싸 먹죠. 쌈에 고기를 싸서 거기 위에 또 다시 야채를 얹어서 먹는 그런 식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상 기본적으로 야채를 베이스로 하는 식단이 굉장히 훌륭한 플렉스테리언 식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식 문화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그렇게 베지테리언들을 위한 식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단을 원하는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의 전환을 한국인이 먼저 갖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점차 더 가속화될수록 우리가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된다면 K푸드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항상 그 한식 메뉴들과 같이 먹는 빠지지 않는 반찬이 있죠. 바로 김치인데요. 김치는 사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좋다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뭐 독일 사워크라우트나 한국의 김치 같은 배추 발효 음식이 어떤 그 효소가 긍정적인 영향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코로나에 대한 뭔가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연구가 실제로 있었고 또 그런 연구 결과 이후에 김치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반찬이다, 한국 음식이다라는 컨셉도 뭐 물론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김치와 함께 전반적인 한식 문화를 베지테리언이나 플렉스테리언 식단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대표적으로 풀무원 같은 경우는 글로벌 김치 사업을 한식 문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풀무원 김치가 좀 다른 김치랑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지에서 이렇게 뭐 물류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보통 현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풀무원은 이 김치 같은 경우는 와인처럼 산지가 굉장히 중요한 발효식품이다라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북 익산에서 한국 배추, 한국 무, 한국 고춧가루, 한국 마늘 이렇게 한국 재료들로 만들어서 그 발효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제 신김치 같은 경우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제 이런 게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았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 젓갈을 좀 빼고 김치 야채 추출에 이런 걸로 이제 감칠맛을 더하고 또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좀 패키징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신경을 쓰는 식으로 현지의 메인스트림 월마트에 입점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K푸드에는 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풀무원에서는 이 김치 상품 그 자체만으로 뭔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좀 김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김치의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고려시대 이전에는 실제 김치에 젓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뭔가 겨울철에 야채를 먹기가 힘드니 겨울철까지 좀 장기 보존해서 야채를 먹기 위한 목적으로 소금에 절인 형태의 무 제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고춧가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 당시 소금이 굉장히 비쌌었기 때문에 고춧가루로 소금을 대체하게 되고 지금의 이 빨간 김치는 조선 후기 이후에부터 나타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김치라는 그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야채를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다라는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다른 모습으로 좀 변화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꼭 우리가 먹는 그런 김치의 모습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현지 어디에서나 그 현지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김치의 모습으로 좀 다양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치의 그들 현지의 문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새로 출시한 제품이 바로 김치 렐리시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현지인들이 한국의 김치를 좀 적응하기가 힘들고 우리의 고유의 그 김치 맛을 이해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 있기 때문에 김치 본연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 현지인들의 음식인 핫도그나 파스타 같은 것들과 곁들여서 먹을 수 있도록 지난달에 한국과 미국에 동시 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김치의 사례에서 볼 때 단순히 김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기보다는 뭔가 면역력에 좋은 한식 그리고 플랜트 베이스 식단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한식 좀 이런 식으로 테마를 부여해서 진출을 해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사례를 보시면은 아마 이게 어떤 맥락인지 좀 확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중해 바다 사진입니다. 여행 아까 못 가셔서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사진 보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시지 않나요? 이게 지중해 식단 사진인데요.
우리가 뭐 메디테레니안, 지중해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한국에도 좀 알려져 있는 식단입니다. 근데 이 메디테레니안 식단 같은 경우에는 성인병에도 좋고 뭐 체중 조절에도 좋고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건강식으로는 다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지중해 식단의 핵심은 그 햇빛을 많이 받은 그 건강한 야채를 풍부하게 먹고 또 해산물이나 뭐 시푸드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올리브유를 풍부하게 넣어서 먹고 또 페타치즈 같은 저지방 유제품을 곁들여 먹는 게 이 지중해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지중해식 식단을 먹을 때 올리브유가 그리스 산지가 되게 유명하지, 뭐 지중해 어느 국가에서 이 페타치즈가 유명하지 이렇게 다 따져서 먹지는 않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메디테레니안 식단이 되게 건강한 음식이래라고 해서 먹어보니 페타치즈도 맛있고 올리브유도 이러이러해서 몸에 좋은 것 같아라고 해서 수요나 니즈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인데, 김치나 한식 반찬도 마찬가지로 너무 한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김치는 면역력에 좋고 뭐 나물 반찬이나 된장찌개, 비빔밥 같은 경우는 플렉스테리언 식단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지속 가능성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한식의 문화다라는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 게 K푸드를 효과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한국의 힐링푸드로 알려져 있는 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이 건강한 음식에 대한 니즈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쨌든 죽이라는 제품 자체가 뭔가 건강 그 보양식, 건강함을 좀 되찾기 위해서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좀 진출해 보기에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죽 대신 핫시리얼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글로벌 핫시리얼이라는 시장은 그 보통은 우리가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서 먹잖아요. 근데 그것과 대비되게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우유와 같이 먹는다고 해서 핫시리얼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시리얼 시장 대비 이 핫시리얼 시장이 북미는 16%, 유럽은 12% 정도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좀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지만, 자주색 그 그래프에서 자주색 보시면 성장률은 기존의 우유에 말아먹는 이 알틸 시리얼에 비해서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 더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서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근데 아침이니까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컵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오트밀 시리얼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핫 시리얼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이 제품의 건강함, 오트밀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시리얼이라는 표현 대신 오트라는 표현을 패키지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도 핫시리얼 제품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죽과 이 오트밀, 핫시리얼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핫시리얼 제품이 한국에 들어온 지 꽤 됐지만 그동안 좀 그럴싸한 뭔가 반응을 보이지는 못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한국식으로 각색한 누룽지 맛 오트밀, 뭐 김맛 오트밀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먹어보면 그냥 진짜 누룽지 죽, 뭐 김 넣은 죽이랑 맛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적인 맛으로 전혀 뭐 김치랑 먹어도 거리낌이 없을 만큼 맛있게 잘 각색이 된 그런 제품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이 한국의 죽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오트밀 핫시리얼과 좀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로모니터가 계속 분석을 해온 핫시리얼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 중에서 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들을 뽑아봤더니 뭐 내추럴 식단, 저설탕, 풍부한 식이섬유, 낮은 콜레스테롤 이런 좋은 표현들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오버나이트 밀이라고 해서 보통은 뭐 요거트나 찬 우유랑 같이 먹으려면 저녁에 만들어 놓고 아침에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핫시리얼 뜨거운 물을 붓는다고 해도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시리얼은 뭔가 되게 간편하고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이거를 몇 개 밤새 기다렸다가 먹는다고라는 게 좀 낯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유럽 시장에도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한 바로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거나 전자레인지에 1, 2분 정도 돌리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형태의 시리얼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핫시리얼 대신에 오트밀이라는 표현으로 차별화를 한다고 했는데 유럽 시장에서는 포리지라는 단어를 써서 더욱더 든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건강한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가서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김치랑 같이 곁들여서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또 아플 때 먹는 케어푸드, 힐링푸드로 잘 알려져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충분히 서양의 시리얼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주기 유럽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우리가 좀 강조해 볼 만한 내용들을 추가를 한다고 하면 시리얼 같은 경우는 그 핫시리얼은 아까 오트밀이 보통 대부분의 제품들이라고 하면 죽은 기본적으로 쌀 베이스 제품이죠. 그래서 오트밀과 이 전반적인 시리얼 시장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핫시리얼, 오트밀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오트밀이 슈퍼 곡물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시리얼보다 건강할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 다행히 유럽에서는 이 쌀도 슈퍼 곡물과 함께 굉장히 좀 건강한 헬스 관련된 식재료로 좀 알려져 있어서 서유럽의 스테이플 푸드 주식으로서 쌀 소비 시장 규모가 그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특히 사재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요, 라이스 스낵이에요. 쌀과자에 대한 선호도는 사실 글루텐 프리 그 식단이기도 하고 또 그래프에서 이 주황색이 전반적인 스낵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쌀 스낵이 일반적인 스낵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럽의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라이스 크래커라고 해서 이 쌀과자들은 굉장히 고급 패키징이나 좀 비싼 그런 제품들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그래프 보시면 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스에 대한 선호는 글루텐 프리 식단과도 연결이 되는데 유로모니터가 조사하고 있는 프리 프롬 글루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0% 이상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글루텐 프리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유럽 사람 중에 한 30% 정도는 이 글루텐 불내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하고 고려를 해서 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마지막 그래프 보시면 유로모니터는 글루텐 프리 시장 중에서도 시리얼만 따로 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한 끼 식사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한 끼 식사가 어떤 글루텐 프리라는 컨셉을 가져갈 수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한 하나의 식단으로서 좀 인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한국적인 만두가 어떻게 세계화 시장에 좀 진출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만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간식으로 인식을 하는 게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집밥을 많이 먹게 되면서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대 맛도 있고 좀 영양가도 풍부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니즈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좀 이 만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만두 같은 경우는 배달도 되고요. 그냥 집에서 먹더라도 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거나 뭐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끓는 물에 잠깐 끓여서 먹어도 되는 굉장히 간편한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도 있죠. 안에 소에 따라서 뭐 고기 아니면 뭐 베지테리언들은 야채만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야채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뭐 비타민 이런 것들도 다 충족이 될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전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간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한 끼 식사로 포지셔닝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스낵으로 포지셔닝이 되느냐는 이 시장 성장 가능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적인 만두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한국 만두는 한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만두 시장도 한 약 최근 한 5년, 10년 정도 사이에 거의 시장이 2배 이상으로 커지면서 글로벌 만두 시장에도 좀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도 한 연평균 8% 정도씩 꾸준히 시장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냉동만두 시장이 이렇게까지 좀 계속해서 큰 이유는 맛있어져서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심플한 이유죠. 그래서 점점 제품이 굉장히 고급화되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만두보다 훨씬 더 맛있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냉동 만두를 집에서 이렇게 해 먹어도 외식하는 것보다 손색이 없구나라는 인식이 어느 순간 소비자들이 갖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가정 간편식들은 지금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서 이렇게 프리미엄을 달고 뭔가 클레임을 하거나 마케팅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제품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에 진출을 할 때 이 한국의 특징을 잘 유지하되 현지 시장에 어떻게 잘 녹아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만두는 한국적인 이름이죠. 근데 이 만두랑 비슷한 형태의 음식들은 사실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교자, 덤플링, 뭐 펠메니,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잠깐 국가별로 좀 특징을 살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군만두를 안주로 많이 섭취를 하고요. 최근 젊은 세대들이 점심 식사로 뭐 간단하게 간식 내지는 간단한 점심 식사로 이렇게 만두를 좀 많이 즐겼었었는데 일본 만두에는 보통 마늘이 들어가나 봐요. 근데 이제 점심 시간에 요걸 이렇게 간단하게 후딱후딱 먹으려고 했는데 마늘이 있다 보니 그 마늘 냄새 때문에 이게 실제로 가글이나 민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최근에는 노 갈릭 이라는 이제 클레임을 단 만두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침 식사로 이 만두를 많이 먹죠.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용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두피가 굉장히 두껍고 안에 소들도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 좀 정말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워낙에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먹을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먹을 수 있는 저가 음식으로 좀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우리처럼 명절에 가족들과 같이 만들어서 먹는 그런 좀 전통 음식이기도 하고 제가 폴란드 친구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주는 펠메니를 먹어볼 기회가 있었었는데 이 만두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안에 소는 좀 꽉 차 있다기보다는 뭔가 좀 빈틈의 그 느낌을 살려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아이 어른들을 같이 초대를 해서 펠메니를 만들어 줬었었는데 어른용은 안에 뭐 다양한 고기와 야채가 들어간 제품을 따로 음식을 만들어 주고 아이들용으로는 안에 잼을 넣어서 정말 디저트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펠메니가 동유럽 시장에서도 이미 일상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 글로벌 만두 시장에서 과연 한국 만두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 뭐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만두는 이 리테일 채널보다는 푸드 서비스 채널에서의 경험이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핑거푸드나 에피타이저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현지 소비자가 만두를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향후 글로벌 한국 소비 시장의 그 가능성을 보는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리테일 채널에서 보시면 프랑스의 뭐 까르푸나 피가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냉동 만두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만두들이 일본의 교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도 다양한 만두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약간 중국의 저가 만두 제품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 만두는 한국 음식이에요라고 강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정크푸드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얇은 만두피와 꽉 찬 소 그리고 이 청크한 느낌을 살려서 한국산보다는 이 제품 자체만으로 만두의 그 프리미엄을 좀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냉동 만두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비비고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프리미엄 만두의 강점을 살리고 또 현지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곧 만두는 한국 브랜드가 맛있어라는 그런 후기들이 좀 들려올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세 가지 토픽으로 코로나 시대 K푸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이 지속 가능성, 김치 면역력을 강조한다거나 한국 쌀의 글루텐 프리, 헬스 푸드라는 점을 강조한다거나 만두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다 합리적인 광고 표시를 어떻게 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오늘 웨비나의 큰 주제인 합리적 광고 표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계속해서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지금 보시는 이 QR코드 통해서 추후에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추가로 오늘 발표 내용이나 유로모니터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info-southkorea 유로모니터.com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K푸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뉴노멀, 새로운 표준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조망하면서 예측해 주셨습니다. 외식 산업에서 집밥으로 소비자가 이동하는 것을 주목했고 이에 따라 밀키트의 성장을 예측을 했습니다. K푸드 중에서는 김치, 죽, 그리고 간편식인 시리얼과 만두를 주목식품으로 보셨고 지중해식을 부각시켜 주셨는데 이건 식물성 요즘 인기 있는 그런 채식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K푸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